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3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 좀 늦게 방송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로 당연히 시황 이야기를 해야겠죠. 시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어떤 분위기가 좀 중요한 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 회원께서 시황 말고 종목도 좀 이야기 해달라라고 해서 오늘 저희가 보유했던 폴리오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강소기업들, 작지만 강한 기업들 6종목 정도를 추천을 한번 혹은 뭐 공유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공유한다라는 생각으로 종목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개별 종목들의 이야기도 중요한데요.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시황이 더 중요합니다. 시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종목들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아마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 뭐 월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느끼셨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시황이 왜 중요한지. 근데 가끔 아직도 시황은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황, 그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목들이 모여서 이렇게 쭉 모이잖아요. 여러 종목들이 모여서 상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이제 하나의 이름을 붙인 것이 이제 코스피 지수겠죠. 코스피 지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라는 것은 이 종목들이랑 같은 겁니다. 종목들이 모여야 지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수와 종목은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조금 모순이 좀 있고요. 근데 간혹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대장주일 경우일수록 시장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황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 차트를 한번 좀 설명드리면, 제가 좀 적응하시라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한 며칠 이렇게 한번 깔아놓겠습니다.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MACD 오실레이터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요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업 분석이 담은 것들, 그리고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차트, 그리고 코스피 지수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시황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오늘 제가 한 고객분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종목들은 저희가 10월 2일 날이 요때였었나요? 그죠? 10월 2일 날 저희가 매도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원분은 아니셨지만 동영상에서 매도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도를 했대요. 매도를 하고서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이제 좀 빠져나왔는데 두 개 종목을 못 빠져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종목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과 우리로라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일부로 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거예요. 10월 2일 정도면은 2월 2일이었죠.
2월 2일 정도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좀 손실을 많이 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의 보유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추천 사유를 보면 이것이 평창올림픽의 수혜주로서 이 종목을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수혜주.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평창올림픽을 여는데 왜 우리로라는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그죠? 우리로라는 회사와 평창올림픽, 그리고 에이스테크라는 회사랑 평창올림픽이 무슨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올림픽을 하는데 왜 에이스테크라는 회사가 움직여야 되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테마주로 엮였더라도 평창올림픽이 시작하는 시점 정도 지나서는 바로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을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주 좀 손이 빨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거 저는 아예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에이스테크나 우리로라는 회사를 아마 포장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스토리로. 아, 이 회사에는 어떤 5G 관련해서 뭐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지금 저도 TV를 가끔 이렇게 증권방송 TV를 이렇게 틀어놓긴 하는데 집중은 안 하거든요. 집중 안 하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계속 5G와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뚱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그 5G 시대라고 해서 수혜를 입는 회사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수혜를 입는 회사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걸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저 회사들의 실적을 보고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에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2년 연속 적자이죠. 2년 연속 적자. 예를 들어서 2016년에는 마이너스 300억 이상, 2017년도 마이너스 500억 이상 적자입니다. 근데 수혜를 입을 거면 왜 이런 적자를 볼까요? 수혜를 입을 텐데, 그죠? 이상하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회사의 매출이 계속 줄는다는 겁니다. 여기 4,200억부터 해가지고 3,200억, 이렇게 4천억대에서 3천억대로 매출이 슥 단계가 확 내려와 버렸어요. 단계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들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주는 거는 위험한 것인데 이런 고정비들이 많은 회사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은 회사들은 매출이 늘지 않는 이상 아주 위험해지고, 일정 부분의 매출이 유지되지 않으면 회사는 심각한 적자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어떤 무언가 종목을 추천하면 그냥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그냥 실적을 보세요. 실적을 여기 연간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연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실적을 반드시 봐서 1차적으로는 현재가 지금 2018년도거든요. 2018년도에 실적이 어떤 예상치가 안 나오죠. 2019년도도 당연히 안 나왔겠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적자 투성이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에이스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우리로란 종목도 한번 보면 연간으로 해서 보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도 마이너스, 그쵸? 적자 기업. 2018년 현재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보고서가 나오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유는 시가총액이 500억짜리 회사입니다. 500억. 시가총액이 500억의 적자 기업이다. 근데
수급을 보니 외국인 같은 수급도 좀 보이고 해서 외국인이 사니까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저 물 건너서 한 나라에다 투자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물 건너 뭐 베트남 쪽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담당 트레이더나 어떤 뭐 펀드 매니저가 음, 자금을 좀 집행해 달라, 한 100억 정도를 집행해 달라, 이유는 어떤 종목을 살 거다라는 어떤 보고서를 내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데스크가 어떤 회사냐라고 해서 딱 봤더니 마이너스 500억 적자, 시가총액이 500억이고 적자 기업인 회사예요. 그러면 그래, 훌륭한 기업을 찾았구나, 자금을 집행해 줄게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는 외국인 단타라기보다는 외국인에서도 그 기관 투자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기관 투자자가 있듯이 외국인에서도 기관 투자자의 어떤 매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그 기관 투자자 애들이 1000억, 2000억 이상 기본적으로 한 분기에 베팅을 하는 애들이 500억짜리 시총에다가 마이너스 기업에 절대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볼 때 차트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차트 혹은 어떤 스토리에만 빠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이든 간에 그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을 무조건 좋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실적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적. 아무리 실적이 어,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안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에다가 어떤 스토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나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 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고객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죠. 나라면 매도할 거예요, 매수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버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단 하루라도 이런 기업에 투자했다는 게 창피해서 비록 내일 급등할지라도 저는 팔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들을 어겨가면서, 혹은 비중의 아주 작은 부분만 단기로 한번 해봤어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어차피 내 투자 자금이 이만큼인데 아주 이만큼을 떼서 단타로 재미로 한번 이렇게 잡주들을 이렇게 테스트 해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소액이다 보니 수익이 나도 의미가 없고요. 손실이 나도 타격이 없다 보니 계속 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종목에 물타기를 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안 좋은, 그래서 누군가 그 주식을 매수하기 꺼려지게 만들어진 그 환경이 있다면 아예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얘기가 길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4차 산업이다 뭐다 하면서, 혹은 신약 개발주다 뭐다 하면서 계속 적자 기업만 제가 지금 너무 물리도록 본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어떠한 쪽은 계속 적자 기업만 소개합니다. 계속 하루 종일. 근데 바이오 관련한 거예요. 바이오. 근데 이 바이오의 어떤 성분과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돈을 못 버는 회사라는 거예요. 다.
5G든 뭐 4차 산업혁명이든 이쪽에 지금 이야기 만들 어떤 스토리가 좋잖아요. 근데 사실 다 돈 못 버는 회사들 추천이 너무 많아서 아,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회사를 산다면 그래도 이런 종목은 사라라고 제가 종목을 말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작은 기업 싫다. 근데 제약 바이오 할 거야 라고 하면 한 좀 중장기로 분할 매수로 적립식으로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면 됩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면 되거든요. 어, 일단 제가 오늘 갑자기 한 회원분과 통화를 하다가 좀 너무 좀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분한테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이런 잡주들을 추천했다라는 그 전문가들에게 화가 나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런 종목을 본인은 안 샀을 거예요. 그렇죠? 사기 무섭죠. 주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종목을 안 사죠. 그렇죠? 주식을 오랫동안 트레이딩 했다라면 이런 종목은 더더욱 못 사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이야기로 하고요. 오늘 시황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요. 일단 오전에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오전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언제 오전 시황을 설명드리면 오늘 아침에 이러한 이제 장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드렸죠. 나스닥 시장에서 어제 좀 반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선물 시장이 좀 좋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아주 그 절묘한 어떤 그 날에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으로 따지면 이 언저리의 분산이 이루어졌고 시장은 급락을 했고 이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일 정도 되는 째에 시장에서 그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날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확인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최근에 요 하락분이 또 한번 세게 있었잖아요. 이 하락분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에서 많이들 힘들어했습니다. 많이들 힘들어했는데요. 이 하락분에 대한 시장의 어떤 모아지는 이야기들은 뭐였냐면 무역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황에서 좀 의미 있던 것들이 유가가 전고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놓여졌다라는 거. 유가가 어느덧 65달러가 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구간이고요. 이 구간이 60에서 70달러를 유지해 준다면 분명히 조선과 중공업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쪽이 아직은 바닥 구간이기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좀 더 했던 거는 지금과 같이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있죠. 시장에서의 많은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는 무역 전쟁 관련한 거, 그리고 북한의 핵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 중국의 시진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제일 민감한 시기가 이번 주에 이제 주총이 마감이 되는 시기이고요. 이거를 넘어가야지만 이제는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서는 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부터 1분기 실적 2018년도에 1분기 실적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만 유지된다면
이라는 조건에서. 그래서 지금은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에서 딴 데 정신 팔릴 필요가 없다. 실적만 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2번 정도 방송을 쉬었었죠. 저는 이제 방송 쉰 게 아니라 저희 카페에만 이제 올렸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저번에 급락했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때 어떤 뉴스였냐면, 이때가 3월 23일이네요. 그죠? 23일 날짜에 급락했을 때 이런 글을 썼는데요. 시장이 이제 약세가 좀 강해졌다라는 거. 근데 이 하락의 원인이 뉴스에서 말하듯 트럼프였다면, 이 변동성이 트럼프에 의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매도할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아주 무서웠었죠. 시장을 한번 보면, 시장이 23일 날이 제일 무서웠던 날이죠. 요 날, 빠지는 날. 그리고 다행히도 그 다음 날, 어제 꽤 많은 부분을 만회했고, 오늘은 갭 상승, 하지만 음봉이었지만 그 이상 가격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모습에 어떤 일시적인 충격은 좀 벗어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요 당시 급락했을 때의 어떤 뉴스가 뭐였냐면,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요때 장을 제가 실시간으로 좀 봤거든요. 밤에 봤을 때 보면, 장 초반에 중국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이 나왔을 때, 관세 우리도 보복 전쟁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시장은 약간의 보합 혹은 상승이었다가 그 백악관 보좌관 그 볼튼이 임명됐다라는 소리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락은 어떤 무역 전쟁에 의한 하락보다는 어떤 새롭게 내정된 어떤 볼턴에 대한 리스크로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때 저희가 매도를 예전에 요때 한번 했었죠. 2월 2일인가요? 2월 1일인가요? 이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3월 6일 정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이날 23일 날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저희 원칙에 약세 사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약세 사인이라고 하는 건 이때의 그날, 그러니까 이때 분산, 그리고 그날이 나왔고, 이로부터 이 캔들을 깨지도 않았고, 가장 최후의 보루인 이 저점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변동성으로 이해하자. 다만 요 날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요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종목을 청산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일단은 더 이상 물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보유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채웠는데, 저희가 주식 비중이 92% 정도가 찼죠. 차서 8종목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많이 꺾였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그 회원분께서도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요거 보면 HTS에 보면 유한타증권과 제휴된 그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저희가 아마 그 회원분께서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추천했던 날짜, 종목면, 그리고 현재가, 오늘의 등락률, 그 추천 가격, 추천 대비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재 보면 저희가 SM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미 92% 비율로 종목을 다 매수를 했고, 이제는 아마 추가 매수가 거의 당분간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요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냐면, 어, 음, 어, 요거 저 여기다 그랬었나요? 이거 아니네요.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요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약간 요런 단계에 왔거든요. 요것을 치고 갈지 밑으로 갈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 글을 어디다 썼더라? 지수 여기다 썼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이것도 아니네요. 아이고.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음, 이거네요. 예. 제가 요렇게 썼는데요. 일단은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 노란 정도, 그죠? 오늘이 요 날이잖아요. 요 정도의 구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갭으로 빠졌던 이 자리들, 코스닥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금 이 중간 어설픈 자리에서 캔들의 어떤 몸통이 아주 작은 모습을 띄었는데요. 이게 내일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도치 형태 비슷한, 사실 도치는 아니었는데 당시 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작은 캔들이 오히려 겁납니다. 무섭죠. 근데 저희가 일단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노란 박스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상관없이 이 갭을 메꾸면서 이렇게 간다면 가장 좋은 것이 될 테고, 이 갭을 메우는 듯 실패하고 빠지면 이것은 아마 좀 하락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 혹은 이 변동성이 이 박스권이 좀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아주 약세장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장을 매도하는 그런 약세장이라기보다는 진짜 약한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총이 어떤 마무리되는 이런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잘 위험하게 매수하거나 이러지 않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일단 종목 이야기도 있다 하겠고,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 보면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졌죠.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하락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이 뉴스에 대한 어떤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들을 쭉 찾아보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를 사줄게, 우리 협상하자, 이러한 인터뷰가 나오면서 한국에 있는 어떤 빅투죠. 사실 세계적인 회사인 거죠. 이쪽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졌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와 아이고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 빠진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받던 그 반도체 물량을 일부 미국에서 받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철저한 어떤 시진핑의 역시 그냥 어떤 트럼프의 명분 세워주기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왜냐면 디램이나 랜드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더 싸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그 물량을 미국의 마이크론이 대줄 수가 없어요. 지금 수급이 안 맞거든요. 수급이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게 안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어떤 명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도 이 사실을 알 거예요. 아, 반도체를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에게 사겠다고 하니 오케이 협상해보자 라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할 거란 건 알 거예요. 아마 반도체가 물량이 넘쳐나지 않거든요. 근데 서로 알고 서로가 음, 서로 그냥 무역 전쟁을 벌일 수 없으니 서로 명분을 쌓으면서 잘 마무리해가는 이런 좀 모습이 나는데요. 이거를 조금 만약에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면, 제가 오늘 상당히 좀 정신없죠. 오늘 저 역시도 그 아까 고객과 통화하고 나서 그 우리로, 그리고 에스테크 종목이 자꾸 머리에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자꾸 말을 더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중국의 어떤 대응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악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음,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뭐 엔비디아 이런 쪽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한국은 오늘 SK랑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졌는데, 한번 한 걸음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디램 70%를 이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랜드 50%를 넘어가요. 그 점유율이. 그래서 언론 보도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국내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구매 비중을 줄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봐야겠죠. 비메모리, 그죠?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미국 업체와 경쟁하는 한국의 팹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 혹은 일본 비메모리 업체들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건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좋든 싫든 삼성전자가 그 정도 위상이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엄청난 회사인 거고.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 상품, 그러니까 코모디티의 어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국내산의 구매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 비중을 늘리면 국내 업체는 다른 나라의 비중 확대가 가능해요. 다른 나라에도.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인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주가를 볼게요. SK 하이닉스, 아이고,
SK 하이닉스가 저는 좀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된 어떤 하락이 아니었나. 그러므로 이게 좀 연결되는데요. 이 대장의 시총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니 오늘 갭 상승을 양봉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렇죠? 갭 상승하고 나서부터 이것이 양봉으로 끝나지 않고 음봉으로 끝난 이유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심리적인 하락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은 그냥 예측하는 것이고요. 내일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어떤 소설, 이러한 시나리오가 맞다면 한국 시장에는 오히려 더 내일 시장이 좋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뭐 흔들릴지언정 심리적인 요인이 제거되면 본질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반영되면 더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하락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방송한 지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잡주를 추천하면 그 회사의 어떤 내부자든 아주 주식 천재든 뭐든 실적 안 좋은 주식을 추천하면 그냥 거들떠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추천해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상하게 서로 다른 우주거든요. 뭐냐면 가끔 설날이나 추석 때 보면 친척들 가족들 다 모여서 정치 얘기하다가 한 번씩 싸우잖아요. 완전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보는 그 세계관 안에서 서로 다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저의 원칙 기준상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좋은 주식도 널렸습니다. 오늘 TCK나 고영 이런 회사들 봐보세요. 그렇죠? 실적 좋고 물량도 모질란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도 사서 유통 물량도 없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굳이 시가총액 500억짜리 정체불명의 적자인 회사를 큰돈 들여서 매수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의 오늘의 하락은 얼마 전에 엊그제 있었던 강한 하락을 어제와 오늘 꽤 많이 회복을 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은 정도인 거고, 그 이유는 이 갭자리를 뚫고서 가느냐 빠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가느냐 아니면 마치 하락 패턴 모습처럼 이렇게 해서 빠지고 가느냐 이 부분이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놓여지진 않는다라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종목의 비율이 한 92% 정도 찼다라는 거죠. 보면은 일단은 한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상장 기업 이렇게 해서 그냥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SM 눌러볼까요? SM 이렇게 연간으로 보면 어때요?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면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109억짜리가 이번 연도에 558억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7억 적자였던 회사인데 이번 연도에 375억이 플러스가 돼요. 회사가 영업이익이 5배 가까이 점프하죠. 이건 회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회사로 이제 변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매수해도 되겠죠. 근데 뭐 들어가는 타이밍은 다를 수 있겠지만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800억 영업이익 순이익 다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 800억짜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 약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냅니다. 2018년도에는 순이익도 356억짜리 회사가 약 1,0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와요. 회사가 너무 좋아지죠. 엄청난 성장을 하죠. 엄청난 돈을 벌고 WK는 돈도 많습니다. 그렇죠? 유상증자나 이런 어떤 악재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새로운 좋은 기업들을 인수하는 호재의 뉴스는 나올 수 있겠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다 알다시피 미디어 컨텐츠의 대장주이죠. 이 회사도 한번 보면 그냥 실적만은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330억. 근데 2018년도에 712억의 영업이익을 세울 거래요. 회사가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요. 그러면은 좋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식할 때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실적은 봐야 되겠죠. 이 회사 보면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300억. 근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436억. 이 몇 프로가 점프하는 겁니까? 엄청난 퍼센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송원산업도 좋은 회사죠. 송업산업도 보면 2017년도에 500억의 영업 잠시만요. 아이고. 500억짜리 2017년도에 50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이번 연도에는 1000억의 영업이익을 낸대요. 회사가 이렇게 껑충 점프를 하면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300억의 영업이익 350억 정도의 작년에 영업이익을 세웠는데 이번 연도에 610억의 영업이익을 낼 거래요. 그러면 좋은 회사, 성장하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 연도에 포스코 캠텍은 뭐 이제 지겹게 들으셨으니까 그죠? 다들 아실 거고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한스바이오메드는 좀 작지만 강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5억 영업이익을 세웠던 회사가 이번 연도에 136억의 영업이익을 세우고요. 2019년도에는 약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립니다. 회사가 크게 점프하는 회사들이 좋아요. 실적이. 그렇죠? 다른 거는 다 일단 걷어치우고 그냥 실적만이라도 한번 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어떤가요?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주식하는 가장 첫 번째 어떤 기준점이겠죠? 실적이 좋은 회사를 고르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일부러 실적이 적자인 회사를 고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앞으로는 실적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디테일한 것들은 좀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그 어떤 그 코스피에서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갈지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위치다. 현재 위치는 요 정도이겠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3월 6일 정도 때죠. 그쵸? 3월 6일 정도 때 요 구간에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매수를 해서 92%의 주식 비중을 담았고 그죠? 이제 비중이 찼고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수익률 게임은 이제부터 이게 위로 가주느냐 옆으로 가느냐 횡보하느냐 이 중간에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비중에 맞게 그동안에
시장 바닥에서부터 일단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했고 지금 현재 그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워가면서 현재는 요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요런 정도의 어,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제부터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M이든 W게임즈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이제부터 수익 구간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뭐냐 그 뭐 매수는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매수가.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아마 변동성이 예상되니 급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종목일 경우에 한 20% 이상 뭐 그 이상이 갈 때 보통 아주 빠르게 가야지만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려면 매수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약 아주 빠르면 아주 비정상적으로 빠르면 한 달이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 아주 우량한 회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겠지만 아주 우량한 회사들이 요 정도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주 최고의 실적을 보유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한 2달 정도 걸렸을 때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이라면 한 4, 5달 정도가 지나야 20%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자 보면 한 달, 2달, 2달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극소수의 회사만이 한 2달 안에 2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 평균 통계가 그렇고요. 대부분의 회사는 2달 이상에서 4달 정도까지가 걸려요. 20%의 수익률이 나오려면 상승 추세에서도 아주 특이한 경우만 한 달 정도. 근데 아주 특이하다는 건 아주 강한 의외의 종목들, 과거에 셀트리온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시점들 이런 부분 빼고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 기간이 정해지는 거겠죠.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났다면 그냥 중간 혹은 아주 좋은 걸로 했을 때 한두 달 정도를 기다려 보면 그쵸? 이게 계좌가 플러스 되는 거를 아마 느끼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 사실은 SM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0%가 넘게 오르긴 했지만 20%가 넘으면 이익 실현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시장에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다시 그때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할지 뭘 할지 이걸 정해질 거고 왜냐면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박스권을 일로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아예 빠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대장주들이 새롭게 나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 시장에 새로운 대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한 요 2개 정도 케이스라면 아마 그냥 일부는 이익 실현하고 한두 종목 교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할 건 없습니다. 지금 3월인데요. 12월 달에 까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1년 정도로 보면. 그래서 천천히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몇 개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냥 차트를 보지 않고 회사만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회사의 이름을 가리고 하루는 차트를 모든 차트를 한번 넘겨보는 겁니다. 주간 차트랑 월간 차트를 보면서 일간 차트를 보지 마시고요. 주간 혹은 월간 차트를 보면서 차트만 쭉 보다 보면
못 봤던 거 생각지도 못했던 종목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고 있네 라는 것들이 보이고요. 이름을 가리고 실적 보지 말고 차트 보지 말고 실적만 쭉 그냥 보는 거,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종목들을 고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아주 작지만 강한 기업을 해보면 IT 쪽에는 일단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알 건데요. 고영이라든지 TCK, 더존비주원 이라는 회사를 아직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케어 쪽에서는 저는 삼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젠자가 다 끝에 들어가는 거죠. 시젠, 케어젠, 아미코젠, 요 세 종목은 작지만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이익 실현을 하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종목들이 매수하고 싶어지는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고영과 고영, TCK 그리고 뭐 시젠, 케어젠, 아미코젠들이 좀 매수하고 싶은 어떤 이러한 자리들도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보면 TCK 보면 여기 탁 보면 어때요? 주가가 쭉 가는데 외국인의 지분율이 쭉 같이 올라가죠.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쉬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익 실현은 하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산다라는 것이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불러드리면 작년에 477억 영업이익을 보였던 회사가 이번 연도에는 720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회사예요. 좋죠? 일단 그냥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적을게요. 제가 TCK 시가총액이 아직 1조가 안 됩니다. 아직 1조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시가총액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였더라?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33 그죠? 33조인데요. 한 40조 정도도 가도 그렇게 욕먹거나 과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영 역시도 지금 1조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줌으로써 신고가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아주 꾸준한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매해마다 자릿수가 달라지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드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억대, 200억대 여기서는 정체됐었고 이제부터 달라지는데요. 234억, 332억, 437억, 547억, 658억 이렇게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영업이익 정도라도 한번 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더존비주원은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죠? 더존비주원이라는 회사도 일단 실적은 보는 겁니다. 실적을 보면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그래요. 예전에 이 바닥부터 보면 184억, 200억, 290억, 384억, 500억, 600억, 700억 이런 식으로 늘어요. 이게 늘어야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야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요.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더존비주원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삼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젠은 역시 9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요. 실적을 보면
실적을 보면 이 회사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140억, 2018년도에 198억, 그 다음에 287억, 이렇게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순이익인데요. 순이익이 41억, 145억, 212억 이렇게 가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회사들은 뭐냐면 일정 비율의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쭉 늘어나는 회사예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이 시즌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시젠 케어젠.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거 역시도 9천억짜리이고요. 9천억짜리이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 317억 했던 회사가 420억, 그 다음에 내년에는 600억, 영업이익이 늘죠. 이렇게 점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미코제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회사에 실적이 나오지 않은 회사예요.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하지만 요것에 대한 것은 안 나왔으면 일단 매수는 하지 마세요. 매수는 하지 말되, 저는 이 회사를 오래전부터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요.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한번 다음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것을 만들고 왜 대단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월간 차트로 보면 아직 상승할 길이 좀 많이 남았겠다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너무 유치하게 좀 설명을 했죠. 어떻게 회사를 보는데 영업이익, 매출액, 순익 요거만 그냥 계속 느는 회사만 이 단순하게 이렇게 보느냐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단순하고 유치한 방법인데요. 그래도 요거만이라도 보자. 이것만이라도 본다면 크게 물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 좋은 회사들은 버티면 좀 빠져나오는 구멍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좀 중요하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정리해보면 오늘의 시장 하락은 심적인 요인이 좀 있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내일을 좀 기대해보고, 그리고 절대 주변에서 잡주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아무리 멋져 보이는 사람이 추천을 해도 현혹 절대 되지 마시고 반드시 꼭 실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이제부터 이번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그 변동성이 끝이 우상향이라면 이때부터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좀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